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얼마 전 중국산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죠. 천안에선 국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면서 김치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천 순대거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이 업소에선 국산 재료로 직접 담근 김치만 사용합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중국산 김치 대신 손님들의 건강과 맛을 위해 국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맛과 위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손님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이렇게 직접 담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담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먹고 나면 뒤끝이 틀려요. 칼칼한 맛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ጨ국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맛이 그 식당 그냥 중국산 김치보다는 더 깊은 맛이 있죠. 먹고 나면 더 개운하고. 일명 중국산 알몽김치 논란 이후 천안시는 국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천 순대거리에선 업소 19곳 중 13곳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등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식당 곳곳에 국산 김치를 사용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확대 추진 계획으로 천안시 소재 음식점, 학교급식센터, 집단급식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선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데요. 최근 확진자 증가세와 함께 수도권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천안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변경됩니다. 충남은 아예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데 천안의 경우 최근 풍세 산업단지의 집단 감염 사례와 수도권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는 천안형 선제적 방역 조치 방안을 내놨습니다. 충청남 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산세가 남아있는 우리 천안시의 지리적 방역적 상황을 감안하여 급격한 방역 긴장감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이행 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한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엔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 연습장, 목욕 장업에 대해 매월 한 차례 코로나19 검사와 종사자 고용 시 음성 확인서를 받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또 해외 입국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 격리 기간 중 진단 검사를 한 차례 더 받도록 했습니다. 그간 해외 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 차에 단 한 번만 진단 검사를 실시했지만 격리 기간 중 혹시 모를 가정 내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7일 차에 진단 검사를 한 번 더 추가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천안과 인접한 아산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공공조형물인 고불 맹사성 동상이 빛바랜 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표지석은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으로 이전될 예정인데요. 공공조형물의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청 바로 앞 녹지 공간에 설치된 고불 맹사성 동상입니다. 지난 2008년 맹사성의 청렴 정신을 새기기 위해 설치됐지만 현재는 색이 다 바랬고 동상을 비추던 조명시설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설치만 했을 뿐 관리는 뒷전입니다.
전체는 공원 부지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할 적은 없어요. 저희는 거기 있는 수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신정호 인근에 설치된 한 표지석. 지역의 봉사단체가 아산시와 협의하에 설치했지만 경관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산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대장도 없어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심의를 통해 일원화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형물의 가치, 그리고 이 조형물의 보존, 이 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어떠한 규정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조례와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는 아산시. 지금이라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안 태악산에 숙박시설이 조성됐습니다.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태악산 자연휴양림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원으로 아이들의 모험심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 2015년 오토 캠핑장이 문을 연 태악산은 천안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을 조성하고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11개 동은 조성을 완료했고 단체 방문객 등을 위한 6개실 규모의 휴양관도 곧 신축합니다. 시는 오늘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악산 자연휴양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숲속의 집 4인실 9동과 8인실 2동이 조성 완료돼서 9월에 임시 개장하고 10월에 정식 개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단체들을 위한 산림 휴양관도 추가로 조성 예정. 이용 요금은 4인실 기준으로 성수기와 주말은 7만 원, 비수기와 주중은 5만 원입니다. 8인실은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여기에 천안 아산 지역 주민은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장애인과 국가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초중고 수련 활동의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이용 요금이 감면됩니다. 예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숲나들이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태악산에는 숲속의 집 조성 외에도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명상공간 등으로 이뤄진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한참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도 사실입니다. 한데 천안시 한복판에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흉물스런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민원 톡톡톡에서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늦은 밤 지나가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곳이 있습니다. 흉물스러운 모습의 건물, 허문 외벽,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의 모습으로 방치된 이 아파트에 담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주택수는 2131만 100호,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4.8%에 달하는 수치지만 오늘도 전국 곳곳에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자금 부족과 미분양, 부도 등으로 인해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천안역 원도심, 천안터미널과도 인접한 위치에 10년이 넘어가도록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흉물스럽다고. 웬만하면은 다시 지어서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 차에다 싣고 와서 다 내본다니까. 차로 싣고 와서 1톤짜리 싣고 와서 이거 다 내본 거예요 지금. 이거요 15톤짜리 2차를 실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시내장 보세요. 이게 다 시내기지 뭐예요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로는 이제 약간 좀 외관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로 지적받을 만큼 범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2015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기 너무 안 좋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오게 되면 진짜 창피해가지고 거기 지나칠 수도 없고 시체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밤에 다니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빨리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사 현장이 그 천안 버스터미널 또 천안역 인근에 위치한 천안 그 도심지의 인근에 위치해 있고 장기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지금 심각하게 저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범죄 위험 노출이 돼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사업이 승인되어 착공에 들어가 총 6개 동 293세대를 건립하는 과정 중에 2010년 미분양 사태와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 주체의 부도로 건설이 중단된 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주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의 공모 신청을 하여 예비 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현재는 사업 주체와 채권자 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정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멈춰 있는 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소송이라는 게 상대성이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탁 부동산 매각을 통한 어떤 채무 변제 소송이라든지 뭐 부동산 토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천안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중재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만 이 소송이라든지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모니터링을 해서 발빠르게 이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아파트 현장 관리를 하도록 사업 주체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2019년 그 공사 중단 금강 불안지 아파트 주변 한 140m 정도 길이를 해서 펜스를 이제 신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무단 출입 금지 현수막 이런 거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범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10년 넘게 도심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이 아파트. 먹구름이 걷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6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하반기 통과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해당 법안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습니다. 법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치의 실종으로 인해서 국회법 개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을 표합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비판받아야 마땅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대선 전국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월 여야가 합의해서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정을 했고 또 금년 2월 달에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입장은 그때 여야가 합의했던 그 정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선 전국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국회법 개정 문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 3기 세종시정 3주년을 맞아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이 기획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 무산에 대해 안타까우면서도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열리질 않아서 처리 안 됐던 문제고 이 문제는 뭐 크게 여야 간에 쟁점이 크지도 않고 또 있던 쟁점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춘희 시장은 이를 국회를 찾아 1인 시위를 갖고 국회법 통과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세종시 원안사수운동에 준하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원안사수운동 과정에서도 항상 백시와의 음모에 맞서서 세종시를 지켜내었던 그 정신을 되살려서 이번에는 세종시의 모든 단체와 세력을 총망라한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경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관심은 하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모아지고 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대선과 지방선거 경랑에 휩싸여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세종시를 찾고 있습니다. 7월 첫날 김두관 의원을 시작으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새 3명의 여당 내 대선 주자가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장소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로 같았습니다. 먼저 방문한 건 김두관 의원.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세종시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회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로 와서 행정수도 완성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과 1시간 뒤엔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고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공동회견에 나섰습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해놓고도 절차상의 문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분원 설치를 넘어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필요한 절차를 빨리 챙겨서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그리고 세종시와 함께해서 서울 1급 체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상반기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세 주자 모두 하반기 통과를 자신하며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5일엔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세종시를 찾아 대선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 취업 3단까지 1: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가 아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디딤돌 충남센터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단독 생활을 지원하는 오피스텔형 생활실 20실을 비롯해 홀로서기를 경험해보는 체험실과 교육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주한 청소년들은 최대 2년간 거주하면서 경제교육이나 취업정보, 진로 상담 등 1:1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거부터 교육까지 보호 종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든든한 꿈을 응원하고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희망 디딤돌 건립과 운영을 위해 삼성전자가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기획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충남아동복지협회가 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3년간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도로 기부 체납돼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충남도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 아동에 대한 도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돼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살만나는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충남센터가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호 종료 아동은 561명. 희망 디딤돌 센터가 사회로 나가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 지역 부동산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단 아산 지역도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아산역 인근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3제곱미터가 지난 5월 15일에 6억 9,800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1억 5천만 원 이상 오른 겁니다. 지난해 말 천안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 지역 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가 여전한 상황.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6월 21일 아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102.1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거래된 아산 지역 아파트는 968건에서 12월 1,8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 2월에는 4,600건에 달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거래량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아산 시민이 아닌 외지인의 거래량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아산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현재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면서 아산 지역도 규제를 피해가게 됐습니다. 심의위는 이달부터 DSR 규제가 도입되고 하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 1, 2개월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규제 지역 해제나 추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 지역 부동산 업계는 현재 외지인 투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규제는 피하게 됐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